짜잔! 집착의 망자! 이거는 오늘 해볼 게임이고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자막이? 그날은 주말이었다. 집에서 자고 있었던 나는 한밤중에 눈을 떴다. 시계를 보기 전부터 한밤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방 안이 깜깜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몇 시지? 그렇게 생각한 나는 핸드폰의 시계를 확인했다. 하지만 시계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문자 한 통이었다. 어쩜 이 문자가 도착한 소리에 깨어났을지도 모르겠다. 그 문자는 간단하게 3글자만 적혀 있었다. 도망쳐. 그 순간 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문자를 보낸 것은 남자친구였다. 그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사귀었었다. 여기 소리가 너무 크네. 잠깐만, 소리가. 그게 첫 번째 남자친구였다. 내가 여잔가 봐. 그와는 대학에서 처음 만났다. 나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와 사귀게 되었다. 처음에는 즐거웠었다. 함께 놀러다니고 공부도 하면서 대학생활이 즐거웠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헤어지게 된 원인은 그의 집착이었다. 언젠가부터 그는 내게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올 때마다 혹시나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함께 있지 않을 땐 집요하게 문자를 보내고 대답이 없으면 불같이 화를 냈다. 나중에는 지금까지 와서 감시하는 수준까지 갔고 그걸 견디다 못한 내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통화록까지 바꾸었지만 그는 어떻게든 알아내서 나를 모아섰다. 결국 SNS도 그만두고 며칠도 삼갈 지경이 되었다. 지금의 남자친구는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할 때 다가왔다. 겉으로만 불쌍하게 여겼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고 그런 그가 나는 너무도 고마웠다. 사귀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나도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쫓아다니던 전 남자친구가 마음에 걸렸었는데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줄 알면 포기할 것이다. 나는 그의 말에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 오히려 그의 압박은 더 심해졌고 이윽고 나 만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해왔다. 이 세상에서 안 된다면 저 세상에서 만나서 사랑하자. 이런 내용의 문자, 전화, 메일 등을 계속해서 보내왔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무시하려 했으나 계속 반복되자 무섭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어제 남자친구가 각오를 한 것 같았다. 내가 만나서 단판을 짓고 올게. 걱정하지 마.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차분하게 설득하면 나는 불안하면서도 내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자가 도착한 것이다. 도망쳐. 나는 단카베 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봤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받지 않았다. 그는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대부분 그렇듯 집 전화는 따로 두지 않고 있다. 휴대폰을 받지 않으면 지금 당장 연락할 방법이 없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부재중 수신 기록을 보니 그는 문자를 보내기 전에 전화를 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받지 않자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 같다. 허나 더 이상 기록되어 있는 연락은 없었고 지금 내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다. 이건 지금 연락을 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아닐까. 전화와 문자가 있었던 것은 약 30분 전. 그의 집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슷하다. 즉 만약에 전 남자친구가 그의 집에 있던 도중 그를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여기로 오는 중이라면 지금쯤 집 근처까지 와 있을 거라는 말이다. 아니 어쩌면 내가 깨어난 이유가 집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서 있을지도 모른다. 애초에 문자나 전화 소리에 깨어난 것이라면 진작에 일어났어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없는데 새벽에 눈을 뜨는 일은 지금까지 거의 없던 일이다. 즉 이미 전 남자친구 그 남자가 이 집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그가 돌아다니는 소리를 듣고 깨어난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물론 집문에는 잠금장치가 있다. 와 진짜 길어. 하지만 평상시에는 비밀번호 도어록으로만 잠궈놓을 뿐이다. 안에서 레버를 돌려놓으면 밖에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장치가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번거로워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아파트다. 위에 메시지를 클릭하세요. 아파트다.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비밀번호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걱정하실 것 같아 말하지 않은 상태다. 오늘 부모님은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나신 상태고 집안은 나 혼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 어떻게든 해야만 한다. 마음 같아서는 문을 굳게 잠궈버리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싶지만 무섭다. 만약에 이 집안에 그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여기 숨는 게 좋을까? 하지만 이 방 안에서 몸을 숨길 만한 공간은 기껏해야 옷장뿐이다.
문을 너무 뻔해서 숨어봤자 곧바로 발견되기 분명하다. 그다음에 가감하게 거실로 나가서 문을 잠그던 몸을 숨기던 하든 만약 방이 아닌 다른 장소에 숨긴다면 쉽게 들키진 않을 것이다. 마침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니 방을 뒤진 후에 내가 없으면 나갔다고 생각하고 돌아가 버릴지도 모른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집안에 숨어있지 말고 빨리 밖으로 나가 도망치면 된다. 어떻게든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번 다음에 경찰의 보호를 받거나 부모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것이다. 단 한밤중에 집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나가는 도중에 그 남자에게 목격된다면 그것만큼 최악의 상황도 없다.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는 것도 무서울 수밖에 없다. 그가 집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우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싸우는 방법이다.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지킨다.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더 이상 두려움을 벌벌 떨지. 와 5분 동안 글을 읽고 있네. 그러나 상대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곡선이네. 와 지금 방 안에는 몸을 지킬 만한 도구가 전혀 없다. 그러니 싸울 도구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방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데 역시 무섭다. 어쩌면 그 남자가 이미 안에 들어왔고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진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생각해서 그런지 거실에 끽끽 하는 거를 걸을 때 발생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지? 시간이 없으니 빨리 결정해야 할 텐데. 몸을 숨긴다. 거실로 나간다는 것은 숨을 시간도 없이 잡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빨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기에 옷장에 숨는다. 그는 자기가 이 집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 방 침대에 내가 없으면 이거 텍스트 게임인가봐. 집에 없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갈 버릴 것이다. 난 숨을 죽이고 그 안에서 기다렸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그렇지. 거실로 나가서 대책을 생각했어야 했지.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걸어온 소리 같다. 점점 크게 들렸다. 내 방의 문이 열린다. 이불을 소리. 예상한 일이다. 잠에서 일어난 이에 이불을 개놓지 않는다. 침대라서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 이불을 정리해놓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해 그대로 놔두었다. 그는 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나가주기만 하면 되는데. 와 텍스트 게임이야. 테크 소리가 들렸다. 옷장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 않았지만 방에 불을 켜. 너무 길어. 방을 뒤져보면 이상할 게 없는데 신발을 보고 나는 신발을 여러 켤레 사용하기 때문에 신발의 유무로 집에 있는지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다. 잠깐만 어쩌면 난 이불 속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니 온기가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다. 설마 그걸 눈치챈 건가?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다시 하라고? 일단은 뭔지 알았으니까 아니 이거를 지금 일단 거실로 나가야 되네. 빨리 도망쳐. 이거를 그 선택지를 누르기 전에 한번 세이브를 해야겠구만. 빠르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우 지겨워. 진짜 많이 왔어. 일단 여기서 세이브. 오케이. 그래 일단은 거실로 나가는 거를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실로 나가야 해. 자 일단은 몸을 숨기는데 거실로 나갈 거야. 옳지. 여기서 한번 세이브. 여기서 세이브.
어? 어? 그렇지. 사람이 있지 않은 것 같았다. 내 방을 알고 있는 그는 내 방을 향해 일직선으로 올 것이니 다른 방에 있을 리 없다. 그러니 이 집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언제 그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나는 빨리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주변이 이렇게 생겼네. 베란다, 거실. 내 방이 여기고 내 방에서 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 집은 크게 안방 화장실, 내 방, 창교 겸 옷방, 그리고 부엌, 베란다, 화장실. 우선 안방으로 들어가 봤지만 딱히 숨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없었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침대 밑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우리 집 침대는 밑에 공간이 충분하지가 못하다. 다만 안방 화장실에는 숨을 수 있을 것 같다. 안방 화장실. 물론 깊이 뒤져본다면 금방 발견되겠지만 안방을 한 번 거쳐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다. 이거 뭐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야? 거실은 오픈된 공간이라 숨을 수 있을 만한 장소가 하나도 없다. 창고로 쓰는 방도 마찬가지다. 안에 물건은 많긴 하지만 수납장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이 노출되어 있다. 그의 몸을 숨길 있을 만한 장소는 기껏해야 화장실이나 안방 쪽의 베란다 정도. 어느 정도 자세하게 찾으면 금방 들킬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는 지금 내가 몸을 숨기게 되면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내가 방에 없는 것을 알게 되면 가족끼리 어딘가 여행이라도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갈 확률이 높다. 괜히 밖으로 나가다가 봉변을 당하거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궈서 내가 안에 있다는 확신을 주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집안에 조용히 숨어있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 여기서 현관에서 들어와서 이 화장실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나마 안방 화장실도 방을 먼저 조사할 거기 때문에 베란다로 몸을 피한다. 일단 이거 반투명한 재질이라고? 여기서 세이브. 만약 불을 켠다고 하더라도 베란다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침대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웬만큼 확신을 갖고 집안을 뒤져보지 않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말이 겁나 많네. 나는 안방 베란다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 안에서는 문을 잠글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더 의심받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다. 어차피 문을 잠근다고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못 열 것도 없으니까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안에서 기다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여긴 아까랑 다 똑같은 거고. 이거 아까 그거랑 똑같아. 오케이. 여기에 오지만 않으면 된다. 그 후로 잠깐 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인기척이 느껴졌다. 갑자기 소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안방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래, 잘 봐. 부모님도 안 계신단 말이야. 이제 알겠지. 이 집에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제발 이대로 나가줘. 내 기도가 통했는지 그는 잠시 후에 안방에서 다시 나갔다. 나는 그제서야 안도의 산숨을 조그맣게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쉽게 집 밖으로 나가주질 않았다. 들려오는 소리로 짐작해본 거실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 같다. 그가 여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불안도 커져만 갔다. 그때 베란다의 문이 열렸대. 와, 거실 베란다. 이 안방은 안방 베란다, 거실 베란다 사이에 문이 있고 그 문이 역시 반투명한 유리는 서로 볼 수가 없다. 하지만 거실 베란다를 열었다는 것은 안방 베란다를 얼마나 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나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안방으로 통해 있는 문을 열 준비한다.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곧바로 문을 열고 안방으로 뛰어들려고 했다. 하지만 할 수가 없었다. 몇 번이고 싶더니 죽었네 이거. 죽었어. 잠궈버렸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야, 여기서 세이브.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이거 죽는 거 아니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리라. 빠른 속도로 추락하던 나는 뭐야? 엔드 19 추락. 처음 다시 해야 되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세이브 포인트에서 이거 다 숨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여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숨는 거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잠깐만 상대가 이거는 이제 모르는 거고 빨리 문을 몸을 숨긴다. 맞서 싸우자. 집에서 도망친다. 이 방에 있어봤자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마땅히 할 수가 없어. 위험을 무릅써서라도 과감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난 핸드폰만 집어서 차가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어둡긴 했지만 다 텍스트야. 이렇게 진행되는 게 없어. 10층이니까 뛰어내리면 뒤지는 거네. 죽겠다 진짜. 오케이, 엘리베이터는 1층에 멈춰서 있다. 이거 잠깐 세이브 한번 할까? 어떻게 이대로 걸어 내려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부를까? 엘리베이터를 부른다. 아무도 타지 않았는데 올라탄다. 엘리베이터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아무도 없었다. 빠져나갔다. 여기로 올 때 어느 쪽으로 오는 거래. 걸린 시간 비슷비슷하다. 전문가의 거리가 약간 더 가까울 것이다. 후문 쪽은 아무래도 인적도 더 드물고 길도 좁은 편이고 아파트를 벗어난다고 해도 곧바로 대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밤중에 가는 거 꺼려지는 사실이다. 그냥 어디로 나갈지 신중하고도 빠르게 결정해야 했다. 정문은 후문? 정문이 그래도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정문으로 가자. 그렇지, 인적이 드문 후문은 정문이 사람들이 많아. 그렇지, 난 정문으로 향했다. 정문까지 완전히 벗어나는데 2-3분 정도 걸린다. 쌀쌀한 날씨였고 겉옷을 챙기지도 못한 터라 이거니까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올 때는 있었지만 이런 시간대에 돌아다니는 건 처음이다. 1시 가까이 되어갔을 때도 지나다니는 몇몇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3시가 넘은지 그러면 사람을 볼 수가 없다. 한 명이라는 점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괜히 눈 마주쳤다가 시비가 생길 수 있으면 난 눈을 피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쪽을 바라보더니 손살같이 뛰어오기 시작했다. 그 남자였다. 최악의 사태다. 반대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정도 후문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게임 오버. 그냥 그러면은 아까 그 로드를 해서 후문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후문 쪽으로. 자, 엘리베이터를 부른다. 어이? 여기 타. 이제 타고 내려가서 후문으로 가. 빠르게. 그렇지. 후문이요. 후문 갔어. 오씨, 3-4분 정도 걸리다. 또 추워. 정말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건 아까랑 똑같은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지? 여기까지 왔다. 그럼 이거 세이브.
지금 연락이 되지 않은 남자친구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 남자친구 집으로 간다. 일단 몸을 숨기는 게 먼저다. 24시간 영업하는 곳으로서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약간 사랑이면은 이게 현실인데. 사랑, 현실, 사랑. 남자친구인데 사랑, 현실, 사랑, 현실. 사랑을 택하지. 남자친구의 전화기로 전화를 걸었다.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역시 먹지 않는다. 남자친구의 집으로 갔네. 괜찮은 거 아니야? 네, 잠깐만 세이브를 한번. 전화를 받지 않는데 인터폰을 받을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곧바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술 취한 사람이 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큰일이다. 범죄 현장을 들켜버리는 것이니까. 반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문을 잠궈놓든 안 잠궈놓든 별과는 똑같다. 어차피 난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그 남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오히려 이 상황에서 문을 열어놓는다면 들어오려고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 들어오지 않고 도망쳐버릴 확률도 있다. 그러니 나를 불어들이고 싶다면 문을 잠궈두는 편이 더 유리하다. 따라서 이 안에 그 남자는 없을 것이다. 남자친구를 놀랐어. 석진아 정신 차려. 그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큰일이라고 생각한 나는 일단 문부터 단단히 걸어 잠그고 119에 신고했다. 손을 잡아보니 차가웠다. 겁이 나서 심장박동은 체크를 하지 못했지만 서툴게 응급처치를 했다가 하면 더 위험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나는 빨리 구급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기로 했다. 와... 턱이 아픈데 턱이. 말을 세상에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던 나는 현관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다. 몇 차례 달그락거리던 문은 곧 조용해져 대신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 병원인가? 잠깐만. 그 남자일지도 모른다. 내가 집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남자가 다시 여기로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 여기로 이 집 인터폰에는 액정 화면이 없다. 그 남자라면? 말을 해버리면 내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다.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가 여기서 순순히 떠날 리가 없다. 물론 문을 잠궜고 창문으로는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나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 진짜 구급차라면 급한 상황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겠지. 하지만 한밤중이라 남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조용히 문만 두드리는 것일지도 몰라. 요즘 장난쳐 신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초인종은 아직도 울리고 있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누구세요? 하고 물어본다. 아무래도 수상하다. 조용히 있는다. 어차피 비밀번호는 아니까 조용히 있는 게 맞아.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정말 구급차라면 문을 열지 않는데도 이렇게 조용할 있을 리가 없다. 먼저 신분을 밝혔겠지. 나는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멈추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정말로 사라진 건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난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더 흐른 후 다시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119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습니다. 그래 진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면 당연히 이래야지. 나는 문을 열려고 했으나 난 잠깐만 하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이것도 연기일지도. 이 문을 열게 하기 위해 그렇게 생각하니 사이렌 소리가 들렸던가?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아까 초인종을 눌렀던 사람이 가는 소리도 못 들었다. 어쩌면 문을 열지 않을 거야.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아니 열 수 없었다. 물론 내 예상이 틀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몰입이 되네. 문을 열면 죽는다. 그런 상황인 것이다. 결국 문을 열지 않자 상대방도 포기했는지 조용해졌다. 그리고 아침이 올 때까지 다시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날이 밝고 나서 사람들이 왕래할 무렵에서 나는 문을 열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19에 신고를 했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 남자친구가 죽었네. 구급차가 도착을 했대. 그러면은 첫 번째일까 두 번째일까?
살인 방조로 끝났어. 썩을.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구급차를 문을 열어. 자,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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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조용히 있는다. 여기서 이제 구급차. 여기서 열어. 오! 깼어. 아닌가? 남자친구 생명에 지장이 없었어. 어제 눈을 떴다. 정말 죽을 뻔했어. 그 자식. 이야기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칼을 휘두르더라니까. 마지막 힘을 짜서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니까 초조해서 죽을 뻔했잖냐. 그래도 그 상황에서 끝까지 문자를 보낸 나도 대단하지? 이 판은 벌써 태어나도 될 수준이다. 정말 고마워.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래 잘 알고 있군. 넌 평생 내 숙청을 들면서 살도록. 숙청? 수발? 바보. 그나저나 나 수업은 어떻게 하냐. 출석 다 빠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긴 휴학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뭐야 그럼 한 학기 더 다녀야 돼. 끔찍하고. 정말 죽이려고 했었건. 문을 이중으로 잠궈둬.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지금부터 삶을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자. 이번 일은 빨리 잊고 싶은 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나저나 어차피 한 학기를 쉰다면 태어나고 나서 개강할 때까지 실컷 놀러갈 곳이나 정해둬야겠어. 넌 제발 철 좀 들어라. And 새로운 미래. 아니 새로운 미래가 여러 개인가? 여기까지 할래. 말이 너무 많아. 다 텍스트야. 아니 뭘 이동하고 뭐 키를 쓸 줄 알아. 다 마우스 클릭밖에 없네. 너무 힘든 게임이었어요. 여기까지.